더해서 정현정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건강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 안민석 의원님은 건강 좋으시니까 다른 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왜 안 해요? 한다고 다 했는데 한다고는 지금 몇 달 됐습니다. 네. 이제 하겠죠? 아마 하겠지. 네. 예. 다시 제출한답니다. 예. 네. 좀 하라고 하세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네. 그죠? 그렇죠. 저 여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 네. 그 청와대는 왜 안 합니까, 근데? 청와대요? 예. 청와대 조사했잖아요. 뭐 믿죠. 그것도 좀 투명하게 네. 건의위에다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요, 전형적인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감사원에다가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면은 멍청한 당이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도 비판적으로 조경태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 하는 행태가 네. 국민들을 지금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미 보름 전에 감사원 감사 맡기겠다고 했다가 뭐 헛발질인지 똥발질인지 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요구하면 하는데, 권익위원회 조사를 하는 거는 개인정보 그 동의를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서류를 미비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좀 시간을 끌고 있고요. 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좀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네? 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부동산 조사를 피해 가려는 이러한 의심을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전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폭탄이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참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수조사를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겠죠. 하루속히 이미 조사 뭐 시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는 12명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네.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그 당대표 출마를 하셨던, 그리고 4등밖에 못했지만 그 얘기를 또 조경태 하세요. 의원님이 대신해서 좀 사과를 좀 하세요. 청취자들에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돈 낱말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깨끗한 정당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12명 중에 이제 2명을 제명을 시켰는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탈당한 사람도 있고요. 몇 그렇습니다. 명은 좀 거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문제는 우리 당에서 뭐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시고. 예. 전수조사를 지금 받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제가 하셔야죠.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님은 조사하고 처음부터 하자고 당의 중진으로서 당을 대표해서 네. 이준석
대표를 대표해서 네. 대신해서 사과 말씀 정도 하는 게 3298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좀 빨리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심님께서 공정을 내세운 이준석 대표 공정합시다 얘기합니다. 내일까지 가족 동의서 모두 제출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청와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되게 허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1급 비서관 자리잖아요. 네. 행정관도 아니고. 네. 보통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해도 1급 달기가 어렵거든요. 국회의원 몇 살 때 하셨습니까, 이 조경태 의원님? 저는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했죠. 예, 선출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요. 36세 된 거죠. 그 36이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서관 할 수 있는 비서관을 자격이... 시킬 때 네. 저는 이걸 제대로 된 이 공모 절차를 밟았는지 네. 물론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청년 정책을 더 잘 펼 수 있는 전문가였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 이분 역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당원이더라고요. 네, 네. 예. 자,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어요. 예. 그럼 그때 이미 저 젊은 사람을 왜 최고위원 시키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위원은 되고 청와대 들어가는 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당내에서에 있었던 일은 그거는 국민들 혈세가 나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1급 비서관이면은 그 국민들 혈세가 지급되는 문제인데 사실 안 의원님 1급 비서관이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연봉이나 혈세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젊은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와대 고위직을 못 간다는 그런 사고야말로 이제 꼰대 사고라고 제가 보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고 청와대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갔다 하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과 절차를 통해서 임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자기 사람 심기를 한 건지. 이철희 정무수석에 의하면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사검증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몇 달 동안 필요한 인사검증의 절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공정하게 저는 우리 안 의원님도 우리 주변에 20, 30대 청년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역동적이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청년 중에서 한 분이 저는 임명이 되었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20대 중반에 집권 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최고위원 하면서도 별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한 최고위원도 정도면은 임명직이었죠. 무조건 임명직이었는데요. 임명직이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경쟁해서 최고위원을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이 어린 사람이 됐다는 거 공정하라는 건 누구를 제끼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과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량 있게 좀 봤으면 저는 아쉬운 좋겠습니다. 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출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이 만약에 했다면 저는 19, 20살 비서관을 했어도 나는 아무 관계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이어서 박성민이어서 문제다 이 얘기시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정성에서 문제 제기를 조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을 했더라도 대한민국을 똑같은 시비를 대표하는 청년이 누구죠? 김연아인가요? 아니면 박태환 선수인가요? 그런 선수들도 훌륭한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3185님께서 우리나라 청년이라 하면 40세까지는 될 텐데요. 경력 많은 30대 후반이나 경험이 없는 20대 초가 뭡니까? 행정관이라면 몰라도 1급 그렇습니다. 비서관은 안 되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민호님께서는 오바마 연설 비서관은요 20대였어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청년 비서관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렸는데 과방위 행안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이콧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가방위에서는 예를 들면은 김어준 TBS 고액 출연료 관련해서 감사 청구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어준 출연료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이제 야당에서 여당을 동의를 얻어야만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아마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저도 김어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어준 출연료 가지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 주진우 라이브를 참 좋아합니다. 네. 주진우 작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는 말입니다. 네. 이게 다 국민들 그 혈세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떳떳하면 감사를 받아서 감사 청구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여당에서 거부합니까? 근데 김어준 감사 청구하는 거하고 가방이 법안 심사하는 거하고 이게 관련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정 프로그램의 몸무게를 늘려주고 이 덩치를 키워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면 불만이에요. 김어준만 띄워주고 있어요. 뉴스공장과 김어준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건데요. 왜 이런 저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과거에 18대 국회에 보면은 여야가 그때 그 의원수가 딱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2대1로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었지만은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협치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 좀 다수당에서 때로는 좀 양보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이 본인들의 의석수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건 안민석 의원 할 말이 많답니다. 제가 가방에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네, 명언 나왔습니다. 네, 야당 간사가 김어준 감사 청구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거든요. 야당 간사가. 네. 네, 법안 심사를 지금 보이콧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는 왜 보이콧하냐고 하면서 또 성명서 발표를 야당 간사 공격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제 한 이런 상황인데요. 보이콧 야당의 보이콧든 여당의 성명서 발표든 이런 모습은 사실은 21대는 그렇게 흔치 않은 모습인데요. 서로가 좀 양보해서 네. 어차피 국회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이콧하는 거 자제하고 또 성명서 발표하는 거 자제하는 그러한 상임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양쪽 다 저는 좀 더 자제했어야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자제했어야 됐다. 이게 또 오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그 야당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그 여당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좀 서로가 좀 존중하는 네.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 국민들이 내는 그 어떤 혈세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또 의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그냥 그 실력 행사로서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여야의 좀 정신들을 협치의 정신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보이콧 할 수 있고 성명서 발표할 수 있으나 이번 건은 조금 뜬금없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게 살게 쌓아봤자 지내고 나면은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대선 지지율을 지금 조경태 의원을 앞질렀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대도 없었다면서요? 예, 그 당시에 충분히 예측했던 네. 그 당시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도 복당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했던 그대로 복당이 되셨고
또 당에 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당이 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말을 직설적이고 좀 거칠게 네. 심지어 뭐 막말도 막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의 저격수는 홍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당분간 홍준표 의원도 이제 입당했으니까 이제 신고식을 또 멋있게 한번 치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 두 사람 간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각이 아주 예리하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홍준표 자기 몸값을 또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는 특히 이제 윤석열 파일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입당이 머뭇거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런데 엑스파일 논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파일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초반이 벌어질지 5선의 품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쉬었다가 6시에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정호의 누나는 15살 터울의 동생 정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6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정호는 뇌에 물이 고여서 막히는 수두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런 정호의 보호자는 누나뿐입니다. 집을 나간 아빠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정호를 돌본 지 벌써 1년. 누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정호와 누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 지역과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과 제주도 등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중 청주와 구리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요. 밤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밤까지 전국 곳곳에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후에서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전과 부산 19도, 서울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제주가 27도, 서울과 대구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오존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나쁨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공급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라며 3분기 도입 예정인 백신은 8천만 회분, 4분기 도입 예정 백신은 9천만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에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27%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로 4%포인트 하락해 두 주자의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사파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파도 전혀 다른 기사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병우님께서 60대인데요. 서시적에 학생 때 수업료 미납자 누구 호명했는데 조사서 미제출자 호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일까지 한다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에 들어가서 세게 얘기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됩니다. 2584님께서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김어준 뉴스공장장 이거 띄워주면 대통령 출마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얘기하는데 아우 저도 국민의힘에서 김어준만 너무 띄워주니까요 전 속상해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진우 작가가 더 좋다고. 아, 네. 예. 아, 좋아한다면서 왜 김어준만 띄워주냐고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예, 아마 상식적인 국민들은 주진우 작가님을 많이 좋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우준이가 뜨면은 상대적으로 주진우가 또 가리게 돼 있는 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네. 관심 괜찮으니까 저는 좀 뒤에 좀 숨겨주십시오. 네. 1269님께서 두 분 다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격려, 칭찬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 상대방을 가장 칭찬하고 존경하시는 두 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배려하고 지금 품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맞습니다. 정치의 품격을 갖춘 토론입니다. 여기는 5867님께서 조경태, 안민석 의원님 두 분의 정치 품격 존경합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을 좀 빨리, 억양은 좀 강함과 부드러움을 섞어서 좀 해주세요. 학교 때 잠 잘 오던 일정한 톤의 물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조경태 의원님하고 안민석 의원님이 5선이고 앞으로 또 이제 차세대 또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애정으로요. 자, 윤석열 엑스파일과 함께 대선 열차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일단 상대 배려하고 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윤석열 엑스파일의 본질은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재편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예, 일단 기존의 친이 친박 이 질서는 이제 깨지고 있고 해체되고 네.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세 가지 지금 그룹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영입을 두고 소극적인 파와 적극적인 파가 있습니다. 예. 소극적인 파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이나 박형준이나 오세훈 이런 분들, 네. 또 원희룡 이런 네. 분들이 굴론돌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현재 국민의힘을 잡고 있는 신주류라고 봐야 되죠. 네. 반면에 검사 출신들 중심으로 네. 김재원 최고라든지 김도읍이라든지 권영세 이분 이런 검사 출신들 중심으로 또 영남 TK 중심으로 윤석열 영입에 적극적인 이런 분들이고요. 네. 나머지 한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복당된 홍준표 옥리파 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엑스파일은 과연 어느하고 연결이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영입의 소극적인 이쪽 그룹에서 김무성 전 대표하고 네.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이 폭탄이 터졌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리한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 빨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으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첫째도 정권 교체고, 둘째도 정권 교체고, 셋째도 정권 교체라고 하면은 저는 모든 우리 후보들한테 네거티브적인 그런 표현이나 그런 방식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엑스파일이라고 말 그대로 엑스파일은 크게 진실 여부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예. 여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총장이 내용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면서 네. 이거 사찰한 거 아니냐, 불법 네. 사찰이다. 그렇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엉뚱하게 유출자 색출해야 된다. 그렇게 네. 이제 바꿔버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박관청 경정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네. 어쩌면 자기가 국정농단 문서 당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흡사할까? 프레임을 완전히 그렇죠. 바뀌는. 네. 당시 국정농단 문서 내용이 중요한 거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찌라시 수준의 이런 거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서 엄벌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레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 엑스파일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한 해명을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엑스파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걸 빨리 공개해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불법 사찰이 맞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도 네. 사안 여부도 사실 여부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고 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주변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설설에 대해서는 저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맵집만 더 키워주는 꼴이고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묘하게 말이에요. 이 엑스파일 이야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그 시점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뜨고 있어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카드 급부상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이것은 윤석열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측에서
이 시기에 엑스파일을 꺼내 들면서 최재형을 띄우는 이게 사전에 의도된 각본에 의한 그런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요. 어쨌거나 다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엑스파일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이것을 조국 장관을 틀어냈던 그것에 반의 반만 윤석열 총장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윤석열 총장 저는 버텨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든지 간에 이번에는 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네.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야권 내에서 그런 음모론이 도사린다면 그냥 상당히 잘못된 거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형 전 지금 감사원장이죠. 그리고 또 여러 후보들 군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네. 서로 좀 포지티브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국민들이 연망하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기든 다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통합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요.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오선을 하셨으면서 정치의 속성과 본질을 잘 아시면서도 정치를 저렇게 나이브하게 선하게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엑스파일 이거는 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의 과정이고 산물이라고 보고요. 예. 또 반면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 일정 가지고 연기하자 말자 그런 논란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그렇죠. 역시도 이거는 본질은 저희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입니다. 그래서 아하. 어차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권력 투쟁의 본 궤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 권력 투쟁, 그러니까 경선 일정 연기하니 마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든 야든 그 항상 예측 가능한 일정들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유불리를 막 생각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경선을 연기시키는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내일이면 25일날 결론을 낸다는데 내일은 결론이 납니까? 또 이거 가지고. 가장 최악이요. 네. 질질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을 안 네.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경선 연기 이 이슈는 민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국민적인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하는 이슈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두 달째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거센 비난과 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엑스파일은 야당 내부 제가 이건 권력투쟁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대선 후보 관련된 플랜 B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네. 플랜 B의 속성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을 주저앉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플랜 B의 그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야권 내에서 또는 여권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빨리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뭐 정리가 되길 바라고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야권 주자들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통합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내년에 정권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찌라시 수준의 그런 엑스파일을 가지고 이게 너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가 이 엑스파일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 그 장관의 반의 발만 틀면은 저는 버텨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자꾸 따르게 회피하지 마시고 윤 총장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명을 하면서 돌파를 나가야 될 것이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 내부의 사정을 이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아마도 검찰 내부에 라인도 많습니다.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은 다 뭐 그거와 문제는 별도로 윤석열 총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는 홍준표 대표 쪽으로 어차피 제보들이 막 쏟아질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참겠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질 겁니다. 뭐 만약에 그게 지나치게 네거티브적으로 한다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 야당을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또 더 센 또 저항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평가하고 저는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또한 윤석열 전 총장 역시도 떳떳하게 밝혀라라고 공개하라라고 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자꾸만 그 의혹 제기하는 수준의 그런 엑스파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5님께서 청문회 때 의혹들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노이즈 전략이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1등 주자 됩니다. 1등 주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기하고요. 원순이님께서는 대통령 후보인데 설로 치부되면 설로 망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5867님이 이제야 흥미진진하고 빨려드네요.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빨려들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빨려 들으셔야죠. 문 의원님께서는 저도 일반인보다 1.5배 말 느리게 합니다. 말 느린 사람에게 말 빨리 하라고 닥달하면 더 느려집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을 결정합니까 내일? 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품격을 지켰어요. 우리는.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